오늘은 성관계 경제과, 산림녹지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관계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경제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운양 일반 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운양 일반 산업단지는 현장 조건이 열악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문 지시, 현장 지시 등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재해 예방 및 견실 시공을 위해서 현장에 상주토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지금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시가스 설치비 표준 가격제 시행입니다. 작년에는 그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서 설치비 문제로 조금 혼선을 빚어서 민원을 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은 올해는 표준 사업비를 정해놓고 개인주택 인입 여건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최소화가 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부분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군이 타 지역에 비해서 수적으로 많으나 생산 물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가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 판매 홍보를 위해서 제품 홍보 판매소도 운영을 하고, 또 사회적 기업 주관 홍보 부스도 운영하고, 군청이나 사회단체 등의 구매 협조 요청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상시고용 사회적 협동조합 유효 인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은 부족한 그 농작업 인력을 적기에 알선토록 하여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타시도 유효 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시에 그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고 투입되고 있다는 것과, 또 기농학교와 연계를 해서 팜스데이 형태로 운영을 하라는 내용과, 또 2, 3일 현장에 근무하고 그만두는 인력이기 때문에 주급으로 임금을 계산했으면 좋겠다는 조치 요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교육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농업회의소 주관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또 가수 농가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스테이 운영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관외인력 숙소로 기농학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금 주 단위 문제는 농가별로 그 작업 기한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종료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의 그 의식 변화가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또 고객 쉼터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지중화 전선 사업은 사업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은 의식 계획 부분은 계속 그 상인들을 상인대학이나 상인대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의식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쉼터는 농업기술센터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인계해서 추진하고 밤에는 교육장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레미콘 공장 추진 철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행정 심판을 거쳐서 건축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강기 경제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네, 행남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71쪽입니다. 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계획에 상당히 그 주무계장이 저 시장 번영과 협의를 잘해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은 즉각 조치가 되고 하여튼 상인들이 그 집행기관에도 상당히 그 만족스러움을 갖는 걸 보고 담당 그 계장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 시설 현대화 사업 전선 사업 중에 그 도로 포장을 할 때 그 민원들 그 시장 상인들 간에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고 했는데 또 본인한테도 그 요청이 들어와서 하니까 또 그때도 주무계장이 비 오는 날도 바로 나와가지고 시장 상인들하고 적석도 토론회도 해가지고 의견을 또 조율하고 갖고 이제 공사로 바로 진행되고 그 위에 또 어떤 약간의 그 부실 공사가 잘못된 공사가 있어서 그것도 본인이 그 연락을 했다면 적극 조치하는데 하여튼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한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중에 의식 개혁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인들하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보면 그 어떤 옛날에 재래시장이라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상당히 의식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교육도 뭐 당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의식 교육을 시켰으면 그 다음 그 단계는 뭔가 하면은 본인이 전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0일 날 저 88 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은 장사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는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인 스스로 상생할 수 있는 길들을 모시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담당 그 계장께서 물론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대구 쪽에 홈포러스라든가 다른 데도 좀 시간을 내서 출장을 가셔가지고 정말 전통시장에 살 수 있고 만약에 개통이 됐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문제점을 발생되면서 예비해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하여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상인들한테 교육할 때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본인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구의 중소기업 그 뭐 회라든가 그 뭐 여러 단체에 관계되는 그 강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식계획 또 의식계획이지만 정말로 전통시장에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 이런 부분으로 사실 용역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의식교육도 이제 됐지만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가장 어떻습니까? 제 본인 얘기 들으니까. 정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88 고속도로 되면 이 상권이 뭐 빨대 현상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선도해서 좀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김양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이렇게 좀 깨끗해진 정돈된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그 본의원은 이제 그 딱 다른 건 이제 놔두고요. 고객 쉼터와 관련해서 조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쉼터에 뭐 휴대폰 충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서비스가 어떤 종류가 되고 있는지요? 예, 그 고객 쉼터에는 인터넷이 있고요. 또 쉬면서 또 관람할 수 있는 TV라든지 그 간단한 운동기구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좀 뭐 배차 시간표라든가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이런 그 면 단위의 어르신들이 이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정보 이런 것들 좀 갖춰 두시고 그 시간에 이용도 하고 또 오며 가며 이런 동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고민을 해서 제공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우리 거창의 상설시장이 여타 다른 상설시장과 똑같은 모습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생산물도 우리 지역 생산물인 만큼 또 전통적인 분위기가 날 수 있는 그런 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고민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많은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네, 강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또 우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병 기자님도 열심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른 또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창조거리로 해서 그 밑으로 가면 한 10시 이후에는 거의 다 불이고만 딱 이래 뭐 소등이 됩니다. 거의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좀 신바람 나게 활기차게 저녁에 이런 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장을 또 한 2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장 주차장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시장 그 번영에서 야시장을 한번 한번 개설해서 한번 추진을 하면 또 저녁에 우리 구청업이든 또 우리 주민들이 또 이래 저녁에 그래 가서 소주도 한잔 하고 그래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진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우글부글 해야 됩니다. 말 끌어야 돼요. 그거 한번 가보세요. 막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신경을 써갖고 이번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뭐 매일 야시장을 열지는 못하지만은 예.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 해서 뭐 장단점 부수해서 더 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또 예, 김향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72쪽에 레미콘 공장 관련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텃닦기가 거의 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던데, 예, 그동안 그 반대측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좀 조율이 된 상태입니까? 예, 큰 틀에서 이제 뭐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초에 이제 요구하는 사항 또 그 인근의 피해 대책 이런 거를 그 협약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고 연결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중에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산 먼지가 나오는 거를 주기별로 측정을 하자. 또 이렇게 해서 그 지점을 정해서 몇 개월마다 이래 지표를 측정을 해서 피해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자. 막 그런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하수 문제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그 공장에 이제 지하수를 쓰면은 인근 그 가수원이라든지 포도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지하수가 그 고갈되기 때문에 그 피해도 있는지 그것도 측정을 해서 같이 공유를 하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후 그 대책 그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 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남상면의 대책위원회가 전에 있었는 걸로 알고 그쪽하고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본의원이 이제 좀 우리 행정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이 이제 뭐 지금 방금 지적하신 거 두 가지 이거 잘 지키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특히 지하수 문제에서는 거기에 발생하는 폐수가 이렇게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 그것이 다시 또 과수에 또 재사용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예, 여하튼 뭐 공장이 들어오지만은 우리 주민들 또 특히 남성 면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좀 넓게는 레미콘차가 뭐 댕기는 출입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좀 쓰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이렇게 또 지적을 하자면요. 그 김천리 일대는 그 교통 그 또 보행 이런 전반적인 인프라가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연불하게 거주하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 이런 교통 약자들이 그 보행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 대형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뿜는 먼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교통 다니면서 어떤 그 다치거나 이렇게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예, 하시는지. 지금 우리 김양란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재 서흥역에서 이쪽 그 문화센터까지가 지금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뭐 공장 설립과 별개로 공장 쪽에서 이쪽 그 정장리 쪽으로 우회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회도로 난다면 그 레미콘도 그쪽으로 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또 좀 해소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앞으로 또 확장 계획 뭐 국도 확장 그 계획도 뭐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게 되면은 좀 분산이 되어서 그쪽에 위험 요소가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변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훈 의원입니다. 그 상시고용 사회적 기업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가서 몇 가지 좀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상시고용 조합에서 그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올해 실적과 연년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이제 작년의 실적이 우리 알선 실적이 약 9,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한 6,000명 정도 돼서 작년보다는 알선 실적이 한 20%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암산 그 인력센터 지원센터는 어떻게 그 설립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근 군호에 관계해서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그 앞으로 이거 활동 계획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좀 한번 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거암산 인력지원센터를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에 그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 사업 추진은 그 작업 인력을 이렇게 연계해서 좀 공급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우리 이제 거암산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거창에 그 사과 따기가 사과꽃 따는 게 5월 달입니다. 5월 달이고 그 다음에 함양에 양파 캐는 게 6월 7월입니다. 그러면 사과 딴 인력이 또 함양에 양파 캐는 인력으로 수급이 되고 또 산청에 그 딸기라든지 꽃감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데 인력이 서로 연계해서 공급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게 이제 국비를 좀 받아서 지금 1년 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인력 수급을 좀 연계를 잘해서 우리 군 농업인들의 그 농작업 인력 수급에 좀
큰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외부 인력을 활용해서 그 운영에 지금 그 숙소를 그 뭐 활용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앞으로 그 확대를 해서 우리 고제도 그 뭐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인력 수급이 운양 고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물 때문에 운양을 활용하고 있고 또 확대를 할 계획으로 저 고제에도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기농학교를 활용한다든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면단위마다 지금 인력이 그 농번기가 되면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업은 상당히 좀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좀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 농촌의 일선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 또 하실 분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감사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 한국 성강기 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강기 대학이 국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사립입니다. 그리고 사립인데 왜 그 매년 2009년부터 설립 당시에 130억 원, 또 11년도에 4억, 12년도에 4억, 13년도에 4억, 14년도에 복리후생관 식당 신축으로 5억 이렇게 계속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성강기 밸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이렇게 지역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큰 틀로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 그 축의 하나인 성강기 대학도 지원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또 공감대를 가지고 예. 지원 조례도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원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처음에 그 2009년 당시에 이렇게 한번 많이 줬으면은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잘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사고가 안 터집니까? 지난번에도 그 사고 터져갖고 교도소 한 7명 갔죠? 네, 그 지금도 말썽이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예, 말썽이 있는데 그래 이거는 본의원이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여기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을 잘 안 했기나 이런 일이 나니까 자꾸 말썽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조금만 주놓고 그냥 나몰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성강기 대학의 학생 수하고 기숙사 수용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학생 수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다 거의 다가 저 기숙사에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1기숙사에 그 몇 명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수용했어요? 1기 기숙사 처음에 있는 거 1기숙사 이번에 신축 말고 1기숙사는 약 반 정도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300명 정도가 있고 그러면은 이번에 그 4층으로 활력하다가 다시 6층으로 또 이렇게 정축한 거죠. 예. 그래 4층으로 하면은 또 객실 수가 몇 개에 몇 명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그 신축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내용을 잘 그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요. 아니 그래 보조금을 이렇게 총 140억씩 이렇게 주놓고 담당 부도장이 이거는 진짜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현 기숙사 1기숙사에 300명이 수용을 하고 2기숙사 4층 객실이 몇 개 정도 이렇게 정축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자꾸 퍼다 준다 하는 게 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또 2층을 더 정축하려고 했잖아요. 6층으로. 예. 그래 하면은 몇 칸이 되고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6층까지 하면 이제 거의 다 약 300명이 더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기숙사 1기숙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4층만 해도 본의원이 볼 때 충분하고 한데
이렇게 그 두 개를 더 올리는 거는 보조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 아닙니까? 대충 부실공사 해가지고. 그 부분은 뭐 편취보다는 그 이제 다용도로 또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다용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용도가 이거 4층만 해도 충분한데. 자, 좋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 또 기숙사와 후생복지시설 등 부대시설을 겸비한 제2기숙사 건립 입찰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 지명 특정 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려는 의혹이 있었죠. 예, 예. 그러면은 전체 면적 6,600제곱미터 부지에 군비 70억 원과 교비 17억 7천만 원 등 총 87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제2기숙사 건립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착공해갖고 올 5월에 완공 계획이 있었죠. 예. 그런데 왜 3월 말에 완공을 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조금 사업이 좀 땡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게 10월에 해가지고 3월에 하면은 겨울에 한 2달 일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공사를 한다면 부실 공사로 대충 하니까 이런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제 착공이 2000 작년 10월 아닙니까? 작년 10월. 예, 좀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1월 2월에 12월 1월 2월에 공사도 못 하는데 콘크리트 이거. 그래서 3월에 했는데 그 3월에 완공한 이유가 보조금 15억을 빨리 받으려고 말썽이 나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이사회 보냈잖아요. 이사회도 빠꾸 묵었잖아요. 이게 알고 있습니까 이거? 예, 그렇게 불법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말썽이 생기니까 이제 보조금을 안 줄까 싶어서 빨리 땡겨갖고 날림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이사회 하니까 이사회도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잖아요. 말썽이 나갖고 있는데 이걸 시켜줍니까? 다 달고 통과하려고. 이런 걸 그래 관리 감독도 안 하고 몇 칸을 더 청축하는 거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돈만 그래 100억씩 막 200억씩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은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니고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명 경쟁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현대학교 이사장에 관련 업체가 낙찰조로 선정돼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데 맞습니까 이거는? 예, 있습니다. 자, 입찰 당시 지하 1층, 지상 4층에 대한 예정가 57억 원에 최저 입찰을 통해 가지고 김건설의 회사가 예정가 81%에 가까운 46억 원에 낙찰된 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광급 자재로 전환하면서 6억 원을 청축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이후 4층에서 6층으로 2층을 더 청축하면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 35억 원을 정액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 세금을 특정 기업에 밀어주려고 두 번의 설계 변경으로 41억 원에 정액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뭐 설계 변경을 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상식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층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하는데 4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거 한 메모 해보세요. 46억 원에 낙찰이 됐는데 자 4층에서 6층으로 2층을 정축하는데 4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면 이건 누가 믿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여기 대해서. 지상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공사를 하는데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5층, 6층, 2층을 정축하는데 41억 원의 예산이 들 이유가 뭐 있어요? 지하에 터파기하고 1층에 기초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위로 올라갈수록 돈이 덜 드는데 이렇게 부풀린 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 한번 설명해봐요 여기 대해서. 그건 뭐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은 그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말이 아니고 담당 부서장이 이렇게 많은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래 이런 걸 나몰라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감독을 똑바로 안 하니까. 아무가 들어도 이거는 지상 그래 1층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46억의 공사를 낙찰받은 사람이 5층 6층 정축하는데 그래 41억 원을 줬다 하면 이거 누구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이걸? 뭐 좀 봤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41억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2층 정축 부분이 재입찰 공고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당연한데 설계 변경으로 공사 금액을 증액시켜 줬다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죠. 그 부분은 이제 지민 경쟁 때 나온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70억 원의 사업비가 국민의 세금입니까? 예? 이게 70억 원의 사업비가 국민의 세금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왜 개찰에 참석하지 않았대요? 개찰할 때. 그 부분은 네. 이제 뭐 좀 설명이 그 70억 하는 게 네. 2009년도 돈이 압니다. 나왔습니다. 그래. 2009년도, 그래서 10년도 준공할 네. 때 했다 했잖아요. 쭉 가서 이제 네. 그게 학교 그 법인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그 교육부에 성의를 받았기 그건 때문에 알아요. 그래. 우리가 뭐 그렇게 개찰에 준화 가지고 이제 예, 달달 예, 뺏쓰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아까 처음에 2009년에도 10년에 얼마 130억 4억 5 그거 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러면 그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 맞습니까? 뭐 개찰에 참여하고 그럴 또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아, 들거든요. 그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거죠. 뭐 포괄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군 감사를 한번 시행했습니까? 예. 그래, 감사하니까 어때요? 뭐 지적 사항 나온 거 있습니까? 뭐 지명 경쟁 입찰이 좀 그 절차상 잘못되었다. 예. 뭐 이런 것 등 몇 가지가 그걸 나왔습니다. 그걸로 뭐 끝이잖아. 아무 뭐 경고 조치 없잖아요. 그 담당 직원에 대해서 예. 그 징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징계 요구면은 그러면 이사회에다가. 학교의 관계자 이사회에. 예. 예. 그러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사회에서 징계한 거 그게 다죠. 예. 그러면은 그 10분 된 것 같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이용 의원 그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이용 의원이 잘 준비하시고 잘 지적했고, 그 과장님 지금 총 그 창성강기 대학교에 군비가 드는 게 147억이죠. (2014년도) 지난해 5억은 지금 홀딩 중이고, 예. 예, 총 147억이죠. 예, 그 정도 맞습니다. 그 이사장 김천영 씨가 그 창성강기 대학에 그 들어오면서 수익용 기본자산 70억이 이제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임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자산 70억이 된다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때 평가했던 자료. 예, 감정 평가하고 그게 다 그 서류가 나옵니다. 예, 그 본인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요 평가를 할 때 집행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 타 기관에 용역을 줬습니까? 저희들이 평가한 건 아니고 예. 다른 기관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알기 때문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홍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명 요번에 그 성강기 그 기숙사 건립하면서 지명 입찰 경쟁으로 됐는데 지명 경쟁 입찰이 뭡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한 서너 사람 지명해서 그 중에서 그 사람들만 입찰 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짜고 치는 고소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그 이사장이 운영하는 관련된 회사가 입찰이 지정됐잖아, 그지? 업체로 선정이 됐지. 예,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급 자재가 4급 자재로 전환되면서 한 6억 정도 예산이 더 증가된 것도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조금 증가된 게 아니고 더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의 감사 중에 이사장이 속해 있는 주식회사 경보의 이사가 또 이 학교 성강대 이사로 선임이 돼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뭐 인적 사항은 정확히 제가 그 소속 인적 사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감사 부분에서. 지금 인적 사항을 제가 그 부서의 담당 공무원한테 받았는데 담당 과장님이 이 정도는 이제 그러고 그분이 이게 뭐 제가 왜 말씀드린 거 하면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없는 것 같으면은 그냥 몰라도 됩니다. 과장님이 뭐 일일이 어떻게 세부적인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건이고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들이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의 물론 다른 부분도 감사 준비하다고 바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검토 정도는 해봤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천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경보회사 이사가 한국성강기대학 이사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임원 중에 거창군청 창조정책과장 이상준 계장 이사로 들어가 있고 9년 한 분이 들어가 있다가 현재 이사에서 빠졌습니다. 이걸 보는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군위원이라든가 그 공무원이 빠지면서 자유롭게 이사진을 구성해 가지고 자기들 의도대로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고 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면 네, 최강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고생하십니다. 방금 우리 이홍희 의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형남현 의원께서도 성강기 대학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 한국 성강기 대학에 학생이 600명이라 했는데 우리 그 장 출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지금 올해 입학이 약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장 출신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참 현재까지 1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적에 이 성강기 대학은 참 우리 군에서 성강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이래 지원하는 긴데 한국 성강기 대학입니다. 그야말로 그 장성강기 대학이 아니고 이거는 역할 면에서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전에도 그 이제 강기 법령을 고쳐야만이 현재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뭐 그 법령 개정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진척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법령 개정 그런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군비를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본인이 학교를 한번 둘러보니까 시설 관리도 안 해요. 축구장에 한번 가보세요. 축구장, 배구장, 뭐 족구장, 테니스장 풀이 나서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농구장, 뭐 축구 골대, 비행봉, 녹이 썰어서 엉망진창입니다. 학교 입구에 들어가면은 안내실 문 딱 닫아 놔놓고 그야말로 막 폐교 같습니다. 분위기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예산을 지원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강기 산업 발전의 그 한 축으로서 이제 학교가 존재하고 이렇게 또 우리 군에서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또 이게 잘 가면은 또 성강기 산업이 발전하는 축인데 좀 비극거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왕에 지금
우리 거창의 성강기 산업이 또 뿌리가 내려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마당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은데 예. 학교에서 참 그 자구책 노력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는 그 군비 지원을 안 해줘야 됩니다. 예. 과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3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그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우리 이병주 회장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번영회에서도 또 칭찬을 하고 하는데 과장님 그 전통시장에 CCTV가 지금 몇 개소나 있습니까? 지금 8개소 있는 걸로 좀 8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추가 또 설치해야 될 때도 있지요. 예, 뭐 민원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추가도 있고 또 화질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는 또 사고도 많이 나고 도난도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 내 고객 쉼터에 대해서 우리 김향란 의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알기로 이게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 지원은 그 고객 쉼터를 만드는데 약 8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걸 많이 했네요. 했는데 이것도 참 아까 과장께서 감사지휘상으로 회의장, 교육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객용입니다. 예. 시장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들 이어서 쉬도록 해놨는데 이거 지나고 활용 안 되면은 뭐 합니까? 처음부터 그 검토가 잘 됐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우리 군비가 혈세가 자꾸 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섞게 하겠습니다. 근재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 386페이지 그 기업 유치 실적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기업 유치 실적이 21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유치 실적도 포함된 내용입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 21개 업체 유치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입지 보조금을 뭐 지원하는 게 있죠. 예, 그 21개 업체 중에 입지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입지 보조금을 준 데는 예, 없는데 이제 그게 조건 충족이 안 돼서 아직 줄 대상이 없습니다. 입지 보조금을 주는 그 조건을 어떻게? 조건은 20억 이상 투자를 하고 고용은 10명 이상 고용을 하는 그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 지금 뭐 직원 수에 보면 10명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데 그 자본금이 적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예. 이제 거기 분석을 해보면 또 성강기 업체는 별도로 또 이 지원이 되니까 그건 제외하여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 지금 인원이 많은 데는 성강기 업체 예, 주로. 예. 예. 그 지금 21개 업체 중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21개 업체 직원 수가 316명인데 우리 지역에서 뭐 채용된 인원은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그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외부에서 다 그 나머지는 다 들어온 인원들이네요. 예.
외부에서 그 들어온 인원들도 우리 고당에 와서 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챙겨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원래 기업 유치 실직 중에 뭐 부각시킬 만한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조그만 회사로 그 하늘호수라는 이제 북상에 그 갈게리에 들어와 있는데 천년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회사인데 지금 그 경산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북상으로 뭐 이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상당히 건실한 회사고 또 지역에 우리 그 재료를 지역에서 그 약초, 한약재 이런 거를 우리 그 북상 또 위천 뭐 고제 이런 데서 수급을 해서 지역 경제에도 앞으로 상당히 좀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늘호수를 추천을 좀 합니다. 우리 21개 업체 중에는 하늘호수가 대상이 없네요. 예, 요게는 아직 등록이 안 돼서 아직 여기는 예. 아직 완전 이전한 거는 지금 계획이 이렇단 말이죠. 예, 이전은 했는데 이제 공장 등록을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그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과 우리 군이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업체에 수시로 방문을 하여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잘 운영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379쪽하고 380쪽에 농공단지와 일반 산업단지 입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석강 제2농공단지가 4필지 남았고 거창 일반 산업단지가 7필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산업단지는 산업시설은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 이제 지원시설 하는 건 이제 뭐 상점을 짓고 뭐 하는 그런 건데 그거는 뭐 몇 필지 남았지만은 그렇게 남산 일반 산업단지는 뭐 거의 다 분양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고 석강 산업농공단지는 석강 농공단지는 6필지 중에 2필지는 이제 계약을 했고 4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상담을 한 4개 회사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강 이농공단. 예. 그러면 거의 뭐 분양은 가능하죠 지금? 예, 뭐 지금 조금 그 유력한 기업하고 지금 그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뭐 지금 석강 제2농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는 분양이 다 된 상태고. 예. 그 앞으로 그 88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대구 어떤 그 접근성 이용해서 거창은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될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필요한데 장기적으로 뭐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강기 전문 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수요가 좀 되고 나면은 입지가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농공단지라든지 일반 산업단지를 계획을 해서 장기적으로 좀 또 봐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꼭 필요한 그 앞으로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 유치가 우선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하게 유치 전략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표수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예.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은 매월 16일 날 대형마트들이 장날을 맞아 거창읍내에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그런 걸 실시한다는 데 대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읍내에 이제 이렇게 나가서 들어보면 초대형
마트가 또 들어선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그 영세 상인 보호 측면에서 우리 군의 입장이나 그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아직 그 정확한 얘기는 들은 건 없는데 일부에서 그 송정 택지라든지 또 이런데 그 대형 마트를 틀을 구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일부 흘러가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전통시장에서부터 1km 내에 지금 못 들어오도록 대형마트 못 들어오도록 SM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 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시장 상인들하고 함께 행정도 함께 해서 그런 막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테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 중소유통 센터를 건립하도록 지금 군수 공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 많은 그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올열만이 되면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발언을 하셨지만 그 올열말이 되면 88 고속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확장 공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될 예정인데 대구까지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제 상권이 급속도로 이제 대구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우리 그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그 세우고 있는지 있으시면 또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뭐 많은 의원님들께서 아까 지적도 하시고 체크도 해주신 부분인데 같이 연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은 여하튼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큰 대형 공사 이런 걸 좀 또 대도시민들이 좀 유입을 해서 머물다 가고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나마라도 이제 우리 그창 읍내의 상권이 유지되고 있는 원인은 중에 하나가 인근의 그 함양이나 그 무주, 그 합천 이런 인접면 그 군에서 그창 시장을 이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보다 이제 이제 88이 들어서면 그분들이 인근 군에서 이렇게 올 확률이 많을까요? 아니면 대구로 그래도 이 통해서 갈 확률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대구로 대구로 갈 확률이 예. 많겠죠. 거기에 대해서 유인 대책을 아까 강구하신다 그랬는데 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 중소유통 공동 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무슨 준비나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제 중소유통하는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연말해서 이제 용역도 마치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업 계획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올해 공모 계획이 뭐 여러 가지 정치 사정으로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게 공모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고맙고요.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있고 올해는 또 메르스가 또 유행이고 그래서 우리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 부서로서 많은 애를 쓰시지만은 더 힘을 모아서 우리가 거창군 내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직원님들하고 감사 많이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은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 경대석의 4인 1에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날 민원이 들어왔네, 그죠? 소음 및 냄새 등으로 남산 농공단지 축사 이전 문제인데 뭐 처리 내용을 보면은 방음벽 설치 및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제 사용 등 조치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처리 일자를 보면 일어나는데 이게 뭐 처리가 지금 당장 가능한 건 아니죠? 가능하겠습니까? 방음벽 설치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15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축사 이전 부분은 뭐 또 좀 이전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습적으로 여기는 뭐 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뭐 녹색 환경과에도 지금 전화가 계속하고 있는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축사 주인이나 만나가지고 이야기는 한번 들어봤습니까? 예, 뭐 그 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예, 그럼 뭐렇게 해요? 여러 가지 뭐 이전 관계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죠. 얘기하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참 저래 계속 민을 엮고 그러한 성인데 좀 뭐 축사도 상당히 규모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동네 하리꼬락한 동네 동인들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동인들은 물론이고 거점 중학교 2016년도에 바로 마을 저택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2016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학생들한테 축사나 또 남산 농공단지 석재단지 비산먼지 등 그런 걸 인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인접해 있고 해서 남산 농공단지에 비산먼지가 뭐 좀 날아갈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냄새도 또 일부 그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장기적으로 이전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근데 안전한가 진단 같은 건 한번 받아봤습니까? 냄새라든지 비산먼지 그런 쪽으로는 그 부분은 학교 뭐 쪽으로는 학교 부분은 보건 의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축사는 비가 오면은 냄새가 많이 나고 또 날이 좋으면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치는 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또 학교 부분에서 할 건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 영향 평가나 또 저감 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이 관계는 민원이 자꾸 계속 발생이 하는 만큼 꼼꼼히 생각해갖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 6월에 이제 거점 중학교가 완공이 되면은 농공단이나 축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애로가 없는지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업 유치 실적 및 추진 사항입니다. 38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농공단지 내에 남산 농공단지 내에 그 모 업체가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업체가 남산 석재단지에 들어온 후로 민원이 지금 많이 집단으로 많이 발생했죠, 그죠? 예. 그래 강한 민원, 집단 민원으로 인해 시설물 처리, 철거 등 시설물 철거를 됐죠. 도의 행정 심판 등을 신청했는데 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 이제 기업에 입주한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의 그 소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뭐 작년에 들어와서 민원을 많이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행정 절차를 잘 몰라서 또 앞에 같이 일하는 분들의 하고의 어떤 이 뭐 잘 조화가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보는데 지금은 뭐 그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를 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철거는 했죠. 예, 철거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자기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하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뭐 시범 사업이 있는데 그걸 뭐 시험적으로 한번 하겠다. 뭐 그것도 어떤 주민들의 동의하에 하겠다. 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의 행정 심판 결과는 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기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예. 그래서 앞으로 모업체 개발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보면은 자기들이 뭐 앞으로 지금 계속하는 사업을 한다 하는 생각은 없다, 그죠? 예, 뭐 크락사 공장을 한다. 뭐 그 자리에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참 안타깝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업체도 사업 유치 과정이나 시설물 유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만은 군청에서는 소신 있게 해야 될 생각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관해서는 사실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것들을 애초부터 사업 신청 과정에서부터 사업 타당성을 잘 조사해 가지고 그래 했으면 큰 문제가 안 일어났지 싶은데 과연 생각은 어때요? 그래 해봤습니까? 예, 그 이제 사전에 들어올 때 상담을 하고 할 적에도 다 민원에 대한 예측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논의를 많이 거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뭐 이렇게 조금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저 면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만큼 앞으로는 또 이런 문제점들이 안 일어나게끔 사업 유치할 때 타당성 여부터 잘 판단해갖고 하면은 업체도 손해실이 덜하고 서로 민원 갈등도 해소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추진 사항에 보면 아까 권재경 의원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연 화장품 제조업체 유치 일해놨는데 그 경북 경산 천연 한방 화장품 제조업체가 북상면 갈기로 공장 이전하는 관계인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업체하고 한번 만나보기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는 투자되었어요? 그 공장을 기존 그 놀리던 공장을 인수를 하고 또 땅 사고 한 게 한 뭐 약 한 15억 정도 이제 투자를 했었다는 걸 알고. 그 참 볼 때는 참 이런 업체는 우량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 게 군에서 지원해 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현재는 뭐 그 군유지 알선한 것 있습니다. 예, 군유지 땅 부지 알선해 준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본을 15억 정도나 들여서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군에서 도와줄 적이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 싶은데 이런 우량업체는 잘 챙겨가지고 꼭 필요한 업체인 것 같습니다. 본인 볼 때도.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사람들도 그저 이용을 많이 하고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농사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싶은데 과장님도 그거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
거기 이제 재료, 천연 화장품의 재료가 예. 그 약재, 우리 북상에서 나는 또 고재에서 나는 약재가 약 20여 종을 공급 원료를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이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농업법인 회사니까 농업 쪽에 또 관련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 대구서 사업을 하다가 공장 규모도 넓히려고 거창 북상면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런 업체를 잘 활용해서 또 기업에 도움도 주고 또 지역 경제 발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선택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